우리는 지금 모든 경계가 희미해진 평평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숙의 경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자주 범하는 흔하지만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와 성숙함을 동일시하는 것. 형사적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자의 배짱을 갖췄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은 우리가 태어날 때 남성이라는 성별을 선물로 줍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칭호는 인생이라는 가혹한 스승이 줍니다. 굴곡과 시련, 그리고 흉터들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수여되는 것이죠. 소년과 남자의 차이는 세월이나 통장 잔고로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의 거대한 바다만큼이나 큰 차이입니다. 한쪽은 표면의 파도처럼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다른 한쪽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으며 포용적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기 위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싸지 않습니다. 때로는 청춘 전체를 바쳐가야 하고 뼈아픈 좌절과 환상이 깨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남자와 젊은 소년, 그 본질적인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구조에 있습니다. 여기 소년이 남자가 되는 이 감정적인 변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4가지 깊은 관점이 있습니다. 내공의 원천, 주어진 가치에서 스스로 조각한 배짱으로. 남자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가진 가치의 뿌리를 봐야 합니다. 남자의 품격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 가정의 교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생이라는 용광로에서의 단련, 이 3가지 흐름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갓 20대가 된 젊은 청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신감은 화려하고 눈부시지만 수정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가 올까요? 대부분 거치장에 불과한 것들에서 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잘생긴 외모, 좋은 차, 유행하는 옷, 혹은 집안의 명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시기 소년들의 심리는 외부의 인정을 갈구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칭찬이 필요하고 가상의 좋아요가 필요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관심이 필요합니다. 섬세함, 미적 감각, 감정을 포착하는 예민함 같은 것들은 주로 천부적인 재능에 속합니다. 예술적 재능이나 타고난 매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도덕성 예의 바른 태도, 핑크빛 사랑과 행복한 결혼에 대한 믿음은 가족에게 물려받은 유산이자 교육의 결과입니다. 운 좋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사회적 인식을 일찍 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은 초기 자본일 뿐입니다. 아직 배짱은 아닙니다. 반면 성숙한 남자를 보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요란한 과시가 아니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하고 차분한 기운입니다. 불굴의 의지, 강철 같은 정신력, 폭풍우 앞에서의 침착함, 넓은 포용력 같은 남자의 영혼을 이루는 아치 핵심 가치들은 신이나 가족이 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경과의 수만 번의 전투 끝에 스스로 쟁취한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조각한 작품이다. 소년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한다면 남자는 자신이 극복한 것을 자랑합니다. 실패와 마주했을 때 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덜 자란 소년은 핑계를 찾습니다. 환경 탓, 운 탓, 사회의 불공정함을 탓합니다. 피해자 마인드죠. 하지만 성숙한 남자는 다릅니다. 진창에 넘어졌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침묵입니다.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답을 찾을 뿐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울지 않습니다. 성숙한 남자의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자임을 증명할 필요도 유능함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굳건히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니까요. 마치 거대한 산이 자신이 높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누구나 보고 경외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남성성의 정점, 빌려오지 않은 내면의 힘입니다. 감정의 구조, 본능적 반응에서 평정심의 예술로. 인생을 변동성 심한 바다에 비유한다면 감정이라는 배를 조종하는 방식이야말로 남자와 소년을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입니다. 젊은 소년에게 감정은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주인입니다. 날씨에 따라, 애인의 문자에 따라,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기분이 널뛰입니다. 바람 앞에 갈대처럼 반응하는 메커니즘으로 움직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쓰러지죠. 화가 나면 쉽게 폭발하고 상처 주는 말을 내뱉거나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괴로울 때는 밤새 유흥을 즐기거나 술에 빠지고 시끄럽게 슬퍼하며 동정을 구합니다. 그들은 남성성을 거대한 자, 헛된 자존심과 동일시합니다. 무시당하는 걸 두려워해서 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방어하죠. 하지만 성숙의 여정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탈피를 요구합니다. 성숙한 남자가 감정이 없는 목석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과 압박감을 누구보다 깊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으로 단련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평정심과 통제력입니다. 인생의 태풍 한가운데 선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업은 적자고 집안에는 우환이 있고 빚 독촉이 시작됩니다. 소년이라면 무너지거나 도망칠 겁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순간 자신이 유일한 기둥이자 버팀목임을 압니다. 그가 당황하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침묵을 택합니다.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관찰하고 생각하기 위한 필요한 고요함입니다. 그들은 자아를 문제에서 분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두려움이나 분노를 덧칠하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직시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냉정함이자 보호를 위한 차가움입니다. 성숙한 남자는 반응하지 않고 대응합니다. 자극받았을 때 소리치는 대신 미소 짓거나 조용히 지켜봅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대신 사소한 것은 흘려보냅니다. 타고난 섬세함과 예민함은 이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합니다. 말 잘하는 소년처럼 세상의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타인을 공감은 한숨 반마는 데 쓰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을 듣고 타인의 짜증 뒤에 숨겨진 고단함을 봅니다. 그 깊은 이해에서 관용이 나옵니다. 관용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사치스러운 품격입니다. 진짜 강하고 자신의 가치를 믿는 사람만이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소년들은 자아가 너무 약해서 작은 생채기에도 상처받기에 쉽게 토라지고 원한을 품습니다. 반면 남자는 더 높은 곳, 경험이라는 고지에서 내려다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마치 장난감을 두고 싸우는 아이들을 보는 어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에 탓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평정심은 상대방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태연하게 손을 뻗어 막아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때의 남성성은 더 이상 울퉁불퉁한 근육이나 굵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변해도 마음만은 변치 않게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성숙한 남자의 심리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고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소년은 외로움을 두려워해 군중을 찾아 빈틈을 채우려 하지만 남자는 고독을 소중히 여깁니다. 혼자 있는 순간을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을 비추고 사고를 날카롭게 다듬는 귀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이미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기에 누군가 자신을 낱낱이 이해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를 아는 남자는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책임의 이동, 정복자에서 보호자와 설계자로 아주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산 정상에서 태어나고 남자는 산기슭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지위의 고하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과 가치를 찾는 두 성별의 여정과 본질에 대한 훌륭한 은유입니다. 여성성은 양육, 연결, 감정적 본능과 연결됩니다. 여성은 안전한 환경에서 사랑받고 보호받을 때 마치 산 정상의 꽃처럼 야수나 산사태, 걱정 없이 햇살을 받으며 가장 빛납니다. 반대로 남자의 길은 산기슭에서 시작됩니다. 땀과 피로 얼룩진 가파른 오르막길이죠. 이 여정이 사랑과 책임에 대한 남자와 소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젊은 소년들에게 사랑은 정복의 색채를 띱니다. 여자를 목표물로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복해야 할 삼봉우리로 봅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소유욕이 강하고 이기적입니다. 필요해서 사랑합니다. 나눌 사람이 필요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공허함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무의식 중에 많은 소녀는 자신의 서툰 실수를 무조건 받아줄 두 번째 엄마를 찾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소녀는 쉽게 손을 놓거나 도망칩니다. 미래라는 두 글자를 짊어지기에 어깨가 아직 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되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자를 친구들에게 자랑할 전리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처럼 아끼고 보호해야 할 유산으로 여깁니다. 남자는 결핍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에너지가 넘쳐서 베풀기 위해가 사랑합니다. 고도로 성숙한 남성성은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책임과 보호, 산기슭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과정이 남자에게 안전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풍 후 야수, 뼈를 깎는 추위와 싸워봤으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단단해졌을 때 그들의 가장 큰 갈망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이 되고 지붕이 되고 하늘이 되어 지켜주고 싶어 합니다. 내 여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깊은 곳에는 보살핌 받아야 할 여성성이 있음을 압니다. 남자의 사명은 그 여성성이 천진난만하게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남자의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로맨스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따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허황된 미래를 그리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12시간, 14시간의 노동, 가족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직장의 압력을 견디는 인내가 바로 사랑입니다. 집에 돌아온 처자식이 편안히 잠들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풍파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것. 성숙한 남자는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진해서 책임이라는 족쇄를 찹니다. 그들에게 책임은 짐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책임은 그들을 삶에 붙들어 매고 삶의 목적을 주며 매일 아침 일어나 싸워야 할 이유를 줍니다. 관계에서 소년이 서두르고 요구하며 참을성이 없다면 남자는 느긋하고 깊으며 섬세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짓기 위해서는 한순간의 열정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함을 압니다. 존중, 이해, 그리고 고락을 함께하는 의리가 필요하죠. 이때 남자의 매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주는 절대적인 안정감에 있습니다. 타고난 직감을 가진 여성은 누가 기댈 수 있는 어깨인지, 누가 잠시 쉬어가는 정류장인지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거꾸로 나이 들기, 강자가 되찾은 순수함. 어쩌면 이것이 가장 흥미롭고 역설적이며 진짜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매력일지 모릅니다. 성숙해질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오히려 아이 같아집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덜 자란 놈의 유치함은 옹졸하고 충동적이고
무지하며 무심한 것입니다. 반면 성숙한 남자의 아이 같은 면모는 천진난만함입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은 뒤 도달한 정신적 경지죠. 왜 이런 노화 역행의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생의 가파른 언덕을 다 오르고 영광과 치욕을 맛보고 온갖 권모술수와 덧없는 명예의 민낯을 다 보고 나면 비로소 단순함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밖으로 향해 세상을 도발하던 날카로운 오기는 이제 사라집니다. 대신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위대한 겸손으로 바뀝니다. 능력이 뛰어날수록 고개를 숙이고 권력이 있을수록 소박하게 삽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할 욕구가 사라진 겁니다. 무거운 사회적 가면을 벗고 가장 진실한 자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진짜 강한 자만이 감히 순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을까봐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수작을 꿰뚫어 볼 배짱과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방어기제 없이 진심으로 사는 쪽을 택합니다. 야망을 쫓던 소년 시절, 무심코 지나쳤던 작고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한가로이 화분에 물을 주는 오후,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 이 모든 게 그들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 됩니다. 이때 남자의 영혼은 바위산의 단단함과 계곡물의 청량함이 기묘하게 어우러진 상태입니다. 그들이 영혼에 한 아이를 남겨둔 건 덜 자라서가 아닙니다. 인생의 잔혹함이 내면의 선한 아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운명 앞에 무릎 꿇지 않았기에 세상의 선함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선택된 순수함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 알지만 그럼에도 가장 다정한 것들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남자들은 눈가에 세월의 주름이 잡혀 있어도 눈빛이 맑고 웃음이 환합니다. 냉철하고 예리하게 정치와 경제를 논하다가도 금세 아이들과 바닥을 뒹굴며 껄껄거리며 웃을 수 있습니다. 남성성이 삶의 예술의 경지에 이른 것이죠. 흔히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두 글자는 그 반대되는 사상을 상징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한 결과물이 된다. 환경은 그저 용광로일 뿐, 배짱을 증명할 시험대일 뿐입니다. 그들은 운명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본심을 지키기 위해 운명과 싸웁니다. 그들이 거꾸로 나이 드는 건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평온한 자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통과하고도 천사의 심장과 미소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겉보기엔 사람들로 붐비는 세상이지만 진짜 남자를 찾으려 하면 몹시 드문 것 같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영혼은 여전히 여자친구의 치마폭이나 사회의 얄팍한 인정 속에 숨어 보호받고 싶어 하는 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년에서 남자가 되는 과정은 18살 생일날 밤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첫 1억을 벌었을 때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고통스럽고 고독한 탈피의 과정입니다. 주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 바닥에 처박혀 아무도 곁에 없고 아무도 구해줄 수 없을 때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으며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어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자가 되는 길은 평생을 닦아야 하는 수양의 길입니다. 자신을 직면할 용기, 자신을 갈고 닦을 끈기,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뜨겁지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 차가운 심장을 요구하는 길입니다.